재산적 권리는 또 뭐가 있느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처한 손해배상 청구권, 칼로 찔렀다, 풀 찔렀다 그러면 물어낼 수 있죠. 이건 법 규정에 의한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주로 채권은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됩니다.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권리냐?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 행위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모든 자한테 주장하는 강한 권리지만 채권은요, 상대방에게만 주장해요. 상대방에만. 그래서 이때 채권은 특정인 갑이 특정인 을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계약, 매매계약. 내가 이 건물을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5억 원에 사라. 5억에 사라.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알았어요. 내가 5억에 살게 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특정인은 특정의 상대방에게 돈 내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지급. 돈 내놔 청구하게 되면 이때 매수인이 돈 주는 행위를 해야 돼요. 내가 팔았을 때 그 사람이 돈 주지 않으면 나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인 갑이 특정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걸 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채권은 주로 계약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우리 민법 채권편에는 15가지의 계약을 규정해 놨습니다. 이 15가지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전형계약이라는 말을 써요. 전형계약. 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입니다. 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 전형계약은요, 모두 15가지가 있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법전의 계약에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유명계약 그래요. 유명계약. 이 계약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전의 형태가 있는 계약뿐만이 아니라 법전의 형태가 없는 비전형 계약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전의 형태가 없는 계약을 갖다가 비전형 계약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 우리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계약 그러는 거예요. 법전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계약.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뜻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면 이때 법전의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은 어떤 게 있느냐? 전형계약은 거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박스 안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 교재 프린트물 25쪽에 보시면 왼쪽 밑에 박스에 보시면, 자,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이전,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이 바로 대차 계약이 있고, 자신의 용역, 자신의 능력을 갖다 제공하는 계약이 있고, 기타 계약이 존재합니다. 기타 계약. 자, 그래서 권리 이전이라든가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3가지가 있어요.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환 계약이 있고,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은요, 언제나 유상이고 언제나 유상 계약이 되고, 이건 대가 지급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매매 계약의 대가 지급은 언제나 돈입니다. 돈 주고 권리를 넘겨받으면 매매가 되고요, 돈이 아닌 걸 지급하면 교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교환 계약. 그래서 교환 계약도 유상입니다. 이건 금전으로서 대가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이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내 땅 바꿉시다. 교환 계약이죠. 당신의 권리하고 내 거 특허권 바꿉시다. 이것도 교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지급하면 매매, 돈이 아닐 땐 교환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여죠. 증여는 언제나 무상입니다. 증여는 언제나 무상 계약이다.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건물 드릴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그 사람이 뜻은 고맙지만 못 받겠습니다. 뇌물이잖아. 거부하면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는 일방적 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증여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이 있어요. 대자가 들어가면 대주, 차자가 들어가면 차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주는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차주는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임대인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그러면 빌려서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차 계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요, 사용대차 계약이 있어요. 사용대차. 그 다음에요, 소비대차 계약이 있어요. 소비대차. 자,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는데요. 이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요, 그 물건 빌려준 게 그대로 존재하는 계약들이에요. 건물 빌려줬다.
그 다음에 자동차 빌려줬다, 자전거 빌려줬다, 카메라 빌려줬다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빌려준 물건 그 자체를 되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물건을 갖다 우리는 비소비물 그래요. 비소비물. 건물, 자동차, 카메라, 그 다음에 시계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빌려주고 그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비소비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 소비대차는 뭐냐? 요것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비물. 그래서 소비물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금전이에요. 돈.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은 채무자가 써버렸으니까 다른 돈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 임대차, 사용대차고요. 그 물건이 아니고 다른 걸로 되돌려받는 걸 소비대차 그래요. 돈은 채권자가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와가지고 1,000만 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가 너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내가 10,000원짜리를 했다가 1,000장을 딱 빌려줬는데 너는 수표 한 장 들고 와? 건방진 인간. 내가 빌려준 거 다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소비물은 소비물, 말 그대로 써버리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려주는 관계가 소비대차고, 써버리는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바로 비소비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소비물을 대상으로 한다. 비소비물. 우리 선생님들이 자동차 빌려줬다, 집 빌려줬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거 갖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임대차는 뭐냐?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입니다.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이기 때문에 사용대가인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차임이 사용대가요. 쉽게 월세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임대차는 언제나 유상입니다. 그러나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해요. 이건 언제나 무상계약입니다. 무상계약. 그래 여기는 차임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공짜로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소비대차입니다. 소비대차는 돈 빌려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금 빌려줄게. 그냥 써. 그러면 무이자죠. 근데 이자는 받아야 되겠어. 이자 내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자부 소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소비대차는 원칙이 무상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칙이 무상. 돈 좀 빌려줘요. 내가 좀 사업을 했다 해야 되는데 돈이 급전히 필요해서 그래요. 알았어, 빌려줄게. 여기는 이자 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건 원칙이 무상이고요.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특약이 있게 되면 이자 달라고 했으니까 유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유상이 되는 거예요. 유상.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 능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걸 서비스, 이걸 용역, 그러니까 내 능력, 개인의 능력을 제공하는 거죠. 이 계약은 고용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 있고, 위임계약이 있고, 임치계약이 있고, 현상광고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 그 다음에 여행계약이 있습니다. 여행계약. 자, 그래서 고용, 도급, 위임, 임치, 그 다음에 현상광고, 여행계약 뜻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세무 관련 업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의 의미 다 아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고용계약이 있는데요.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자 뽑는 계약이에요. 사장님이 근로자 고용하는 거 이거 언제나 유상이죠. 왜? 월급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계약은요. 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 사용자가 근로자, 노무자, 피용자를 고용해서 월급 주는 계약. 이걸 뭐라고 한다?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그래서 뽑는 사람을 갖다가 사용자. 그 다음에 노무 제공한 사람 노무자. 보수 지급을 갖다가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지휘 감독하는 자, 지시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피용자, 노무자, 이 사람은 고용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고용당했으니까 근로를 갖다가 할 의무가 있고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도급계약이 있어요. 도급계약. 이 도급계약은 뜻만 하시면 됩니다. 주문하는 계약이에요. 주문하는 거. 그래서 주문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도급인 그래요. 도급인. 주문한 사람을 도급인. 주문받아서 완성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수급인 그러는 거예요. 수급인. 자, 그래서 주문한 사람. 그 다음에 주문받아서 완성시키는 사람.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 도급계약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건축업자 사장님한테 집 좀 지어줘요 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알았어요, 집 지어드릴게 해가지고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집 지어달라고 한 사람은 공사 도급인. 그 다음에요, 요 집 지어준 요 건축업자를 공사 수급인 그래요. 공사 수급인. 우리 선생님들 도급계약 체결해 보셨어요? 도급계약? 우리 선생님들 매일같이 하는 게 도급계약이에요. 공사 도급계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점심을 갖다가 만약에 음식점에 가서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음식 도급인이 되고 그 사람 업자는 뭐가 돼요? 사장님은
수급인이 되는 거예요. 수급인. 그러니까 철가방 그러면 수급인. 나는 뭐가 돼요? 나는 도급인. 그래서 이거 완성시켜주는 계약이기 때문에요. 공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 그다음에 옷 만들어줘. 이거 다 도급 계약이 될 수 있다네요. 도급 계약. 자,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이 있어요. 위임 계약. 도급 계약은 언제나 보수 지급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유상입니다.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은요, 사무 처리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 처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사무를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X라는 사무 좀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무를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요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위임 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부탁하는 사람을 갖다가 위임인 그래요. 위임인. 부탁받아서 사무를 갖다 처리해 준 사람, 요 부탁받아서 처리한 사람 갖다 우리는 수임인 그래요. 자, 요 위임 계약도 원칙이 무상입니다.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처리해 드릴게요. 여기 돈 달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소비대차와 마찬가지로 원칙 무상, 예외적으로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칙이 무상계약이 되고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으면 유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상으로. 그래야 내가 사무 처리해 주는데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나 돈 좀 받아야 되겠어. 요 특약이 있을 때 바로 유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무 처리를 했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위임계약이 되는 거예요. 위임계약.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그 세무 관련 업무를 다 처리해 주게 되면 수임인으로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수임인. 자, 그 다음에 임치계약입니다. 임치는 보관시키는 거예요. 보관시키는 거. 동물병원장, 은행, 그 다음에요 창고업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시키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보관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이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고 갖고 있다.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보관 좀 시켜도 되겠습니까? 네, 보관 맡겠습니다. 이게 임치계약이에요. 그러면 창고를 갖다가 빌려주고 보관 맡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 요걸 수취인 그러는 거. 창고업자. 수취인입니다. 수취인. 수취인이 아니고 수취인.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보관시킨 사람 갖다 우리는 임치인 그래요. 임치인. 이것도 원칙이 무상입니다. 그래서 보관시켜도 될까요? 네, 보관 맡을게요. 여긴 돈 달라는 말 없죠. 그래서 임치계약도 원칙이 무상이고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유상이 되는 거예요. 유상. 그 다음에요, 여기 현상광고라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가 무슨 계약이냐? 현상금 주는 계약이에요. 현상금 주는, 상금 주는 계약이에요.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견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반려견을 갖다가 찾아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30만 원 드릴게요. 현상금 그렇죠? 신축 문의를 했다가 원고 작성을 하게 되면 등수맥에서 돈 드릴게요. 이것도 현상 광고 계약. 그 다음에 디자인 공모하는 경우, 이게 전부 다 현상 광고 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상금 주는 계약을 갖다가 현상 광고 계약이라고 한다. 현상 광고 계약. 그 다음에요, 여행 계약이 있어요.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가 된 거. 그래서 원래는 14가지 전형 계약이 있었는데요.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서 여행 계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기타 계약이 있어요. 기타 계약. 이 기타 계약을 갖다 우리는 크게 화해, 그 다음에 조합, 종신정기금 3가지를 듭니다. 화해 계약이 있어요. 화해 계약은 말 그대로 화해를 하는 거니까 분쟁을 종료하는 계약입니다. 쌈박질 끝내는 걸 갖다 우리는 화해 계약이라고 하고, 이 화해 계약은요, 법원의 판결로서 분쟁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걸 갖다가 물어줄 테니까 법원에 가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묻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 물어드릴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판결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합의로서 해결하는 걸 갖다 우리는 화해라는 말을 쓰는 거야. 화해. 자, 화해계약은 판결문은 없어요. 그러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표시가 된 대로 책임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합계약이 있어요.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또 나중에 도합이라고. 자, 조합입니다. 이 조합계약이 있는데 이 조합은 법인단체가 아닙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건요, 2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를 해서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업을 합시다. 이렇게, 그래, 동업하자. 이렇게 계약하죠. 동업이라는 계약을 법에서는 조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합은 법인단체가 아닙니다. 조합 그러면 청약과 승낙에서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야, 내가 5억 낼 테니까 을 너도 5억 내고 병 너도 5억 내가지고 우리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게 어때? 라고 청약을 했을 때, 그래, 네가 아이템 좋으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자. 승낙을 하게 되면 요걸 동업을 했다 우리는 조합계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조합이란 2글자가 나오면 법인이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법인에서 나오는데요, 조합이란 2글자가 나오면 동업의 계약이에요. 동업계약.
근데요, 노동조합이라든가 농수산협동조합이라든가 이건 조합에다가 이름 붙여놨죠. 그건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구별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표시만 가지고 조합 그러면 동업하는 계약이고 노동조합이라든가 농수산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면 사단법인이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자, 그래서 조합은 동업하는 계약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신정기금 계약. 이 종신정기금인데요. 종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까지죠. 돌아가실 때까지 정해진 금전을 지급하는 계약이에요. 정해진 금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독일에서 법을 갖다 갖고 오는데요. 이때 법률학자들이 야, 독일은 좋은 제도가 있다더라. 종신정기금도 우리 받아오자 해가지고 종신정기금 받아온 거예요. 이게 뭐냐, 청년기 장년기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놔서 낭비하지 말고 노년을 대비해야 되는데 흥청망청 많이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국가라든가 일정한 기간에 맡겨놓으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 원금을 나눠서 되돌려주자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바로 종신정기금입니다. 뭐가 비슷해요? 연금이죠. 연금.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은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민법 일반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갖다가 우선 적용하는 것이고 민법이 개정이 되면 이거 사라져야 돼요. 안 써먹는 이거는. 그래서 종신정기금 계약 뜻만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보관한 돈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나눠서 되돌려주는 제도가 종신정기금 제도 요 계약이고, 요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국민연금법을 쓰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잘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민법 채권편에 있는 15가지 전형계약은요, 매매, 교환, 증여라든가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여행 계약, 그 다음에 화해, 조합, 종신, 정기금 계약과 같은 것이 있다. 그냥 뜻만 하시면 돼. 뭐 이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건 시험지에 나온 게 아니고 계약의 의미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다 풀 수 있다. 그럼 이거 말고를 했다고 그러면 비전형 계약 그래요. 출판 계약이라든가 광고 계약이라든가 리스 계약이라든가 프랜차이즈, 팩토링 계약 이런 걸 했다고 그러면 비전형 계약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가지 전형 계약에서 무상 계약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증여하고 사용대차. 근데요, 원칙은 무상인데 특약이 있으면 유상으로 바뀌는 게 4가지 계약이 있어요. 그게 소위임종입니다. 소위임종.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소위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는데 그러면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6.25 때.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소위임종,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다음에 종신정기금입니다. 요건 원칙이 무상이고 특약이 있으면 유상으로 바뀐다.